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액세스 시험 응시하실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팁을 준비해 봤는데요. 하반기 2020년 7월 정기시험부터 액세스 2010 버전에서 액세스 2016 버전으로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액세스 2016 버전 기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때 제가 KPC 생산본부에서 ITQ 자격에 대해 총괄감독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자세한 팁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시험 보실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사실 입시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ITQ 액세스 주의사항, 세 번째는 각 문항 풀이 시 주의사항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고사실 입시를 한 후에 해야 될 것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본인 좌석을 아마 배정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KPC 생산본부에서 먼저 접수를 하게 되면은 각 지역센터별로 그 접수 내역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좌석이 임의로 이제 컴퓨터로 배정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평소에 연습했던 그 환경과 비슷하게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제어판에서 마우스 포인터 속도를 점검을 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키보드에 있는 제 입력 시간과 반복 속도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속도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했던 그 마우스 포인터 속도에 비하면 뭐 느리다, 빠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어판에서 속성을 건들 거고요. 두 번째는 키보드를 입력할 때 글자가 타자를 치게 되면 주르르르 계속 적혀야 되는데 세팅이 잘못되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적히는 경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글자를 지울 때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같은 경우는 마우스 속성을 들어가서 포인터 옵션 쪽에 포인터 속도 선택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중간에다 놓고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느림하고 빠름 쪽으로 움직여 보면서 평소에 연습했던 그 속도랑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키보드 속성인데 키보드 속성 같은 경우는 제 입력 시간과 반복 속도가 길게 느림 쪽은 거의 많은 수험자들이 이쪽은 선호하지 않아요. 저 역시 다 짧게 빠름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다 슬라이드를 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짧게 빠름 쪽으로 놓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짧게 빠름 쪽이랑 길게 느림 쪽이랑 한번 움직여 보시면은 글자 이 밑에 보면 키 반복 속도 테스트라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글자를 아무거나 이렇게 써보시면은 차이점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짧게 빠름 쪽을 더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ITQ 액세스 주의사항인데요. 첫 번째는요, 액세스 시험 같은 경우는 작업 도중에 감독관 PC로 답안 전송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 액세스 같은 경우는 모든 테이블이라던가 뭐 쿼리, 폼 이런 것들을 다 닫은 상태에서 저장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번 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은 저장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를 다 풀었을 때는요, 열려있는 테이블, 폼, 쿼리, 보고서를 반드시 닫은 상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닫은 상태로 액세스 파일을 저장하시고 액세스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끄신 다음에 그때 이제 답안 전송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저도 이제 감독관 생활을 해봤지만은, 이제 시험 도중에는 이제 감독관 분들께서 몇 분 남았습니다. 또는 몇 분 지났습니다. 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답안 저장 후 전송하세요 라는 말씀을 할 거예요. 감독관님 선생님께서. 그때는 액세스 응시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장 전송할 때 전송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저장만 해놨다가 전송한 문제를 다 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검토를 한 다음에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몇 분 남았습니다. 몇 분 지났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멘탈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특히 시험이시다 보니까 긴장하다 보면은 몇 분 남았대, 몇 분이나 지났대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평소에 연습했던 그 패턴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그 감독관 멘트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유의를 좀 해주세요. 자, 세 번째는요, 각 문항을 풀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는 테이블 작업인데요. 이 테이블 작업 문제 지문 중에서 보시면 여기 지문이 지금 현재 바뀌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그 오피스 2011 때는 요 경로가 이렇게 표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윈도우 10 기준으로부터는 내 PC에 문서에 ITQ에 뭐 픽처에 액세스 요 A형이면 A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가 이 경로를 이렇게 여기서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기준으로 해서 경로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지 같은 경우 보면 오피스 2010 버전에서는 여기가 이제 텍스트로 표기가 되고요. 2016에서는 뭐 짧은 텍스트로 표기가 되게끔, 그러니까 즉 2016 버전하고 2010 버전하고 표기를 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것들은 다 2010 버전 기준이고요. 이렇게 표시 안 된 나머지들은 오피스 2016 버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테이블 작업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을 액세스로 불러오는 작업인데, 그 불러올 때 보시면은 그 직접 행 삽입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입력 시 오타나 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갖고 왔는데요. 그 엑셀에서 파일을 갖고 오게 되면 관리 번호, 요청 일자, 그 다음에 수량, 단가, 구매처 번호가 있는데 출력 형태에서는 긴급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직접 타이핑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세스 같은 경우는 엑셀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계속 앞에 있던 작업을 계속 뒤에 작업을 할 때 끌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서 한번 잘못하게 되면 뒤에가 와장창 다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타라던가 탈자라던가 그런 데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작업 첫 번째 여기서 보시면 그 문제를 봤을 때 이 명시된 데이터의 형식과 크기를 정확히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겹칩니다. 그래서 형식과 크기를 정확히 안 하면 역시 뒤에 작업에서 다 잘못되기 때문에 이 명시된 이 형식하고 크기를 반드시 잘 여러분들 설정해 주시고요. 요거 문제에서 제시한 테이블이나 필드 이외에 추가로 여러분들 작성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임의로 내 맘대로 이걸 정렬하셔도 안 되고요. 이 사항들을 다 무시하시게 되면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필드들은 관리번호부터 구매처 번호인데 혹시 실수로 뭐 다른 필드가 추가되진 않았는지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렬 sort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ORT, sort라 부르는데 임의로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정렬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다음 테이블 작업 두 번째인데요.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여기를 타이핑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일을 끌어오는 작업이라면 테이블 두 번째 작업은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직접 다 타이핑하고 형식이나 크기를 다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문제를 보면 아래의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테이블을 직접 작성하고 디자인을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문제에서 할인율은 5% 이상 30% 이하라고 합니다. 요거에서 특히 퍼센트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되는데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는 퍼센트 부호 자체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유효성 검사 설정할 때는 퍼센트는 소수점으로 계산해서 입력이 돼야 되고요. 5% 이상 30% 이하이기 때문에 AND라는 조건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요. 테이블 이름, 그러니까 즉 이 이름 구매처 정보라는 이 이름과 요 필드 이름을 오타 없이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시된 데이터의 형식으로 정확하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텍스트, 뭐 숫자 이렇게 있죠. 이 형식을 정확히 하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테이블이나 필드 이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로 작성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오타가 없도록 정확히 입력하셔야 되고 임의로 정렬, sort를 금지하셔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었던 부분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택 쿼리 문제인데요. 여기 선택 쿼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액세스의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체크를 이 빨간색을 한 부분이 함수로 풀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요, 구분하고 물류 처리비, 즉 이 처리 기한은 지금 빠집니다. 구분하고 물류 처리비 요 두 개 필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수식이 들어가야지만은 뒤에 보고서 쪽에서 값이 제대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요것을 그대로 끌어다가 이제 뒤쪽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보고서에 있던 요 구분하고 물류 처리비가 똑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선택 쿼리로 만든 것을 다시 뒤에 보고서에서 끌어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한 수식과 값이 아닐 시 일단 선택 쿼리 쪽에서도 감점이 되고요. 뒤에 보고서에서도 당연히 원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으로 감점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문제 중에서 보면은 요 구분, 아까 제가 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 구분에 보면 이 선택 쿼리 문제로 이제 푸셔야 되는데 이 함수로 들어가게끔 그 계산 필드 공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필드명 콜론 계산식이에요. 이 필드명이라는 건 지금 뭐냐면 사람 눈으로 보이는 필드명이에요. 내가 구분이 눈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에 구분이라고 먼저 써주고 뒤로 콜론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구분이 그 값이 나오는 그 식을 뒤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사람 눈으로 보이는 필드명 콜론 구할 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분 콜론에서 추주 함수, vel 함수,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이 표현이 됐고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그 개체, 그러니까 폼이라던가 보고서라던가 컨트롤, 그 다음에 필드 이름 같은 경우는 앞, 뒤로 대괄호로 감싸서 우리가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텍스트 앞뒤, 즉 소모품이나 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텍스트 문자열이죠. 문자열 앞뒤로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큰 따옴표로 감싸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엑셀과 다르게 이 함수식이 들어갈 때는 계산식 앞에는요 등호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추즈지 는 추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십니다. 그리고 함수의 여러분들 사용법을 잘 모를 시 우리가 액세스 프로그램 열었을 때 F1 키보드에 보면 기능 키, 펑션 키 F1이란 걸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도움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도움말을 우리가 사용해서 예를 들어 내가 추주 함수를 잘 모른다. 그럼 여기다가 추주 타자 치시고 검색을 해보셔도 하나의 팁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실제 시험에서는 부정행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액세스 안에 있는 기능을 우리가 사용한 거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함수의 사용 방법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F1이라는 그 버튼 눌러서 액세스의 도움말을 참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잘못 사용하거나요. 또는 그 참조시키는 필드명을 내가 뭐 오타나 탈자로 해서 잘못 입력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그 보고서 쪽에서 열리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함수 이름을 오타라던가 아니면 함수식의 오류, 그 다음에 필드명의 오타, 탈자, 띄어쓰기 등 오류가 있을 시 아래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추주 함수를 썼어야 되는데 CHOO인데 그냥 단순하게 O 하나만 썼죠. 그러니까 지금 O자가 빠져있는 상태죠. 이렇게 탈자가 있거나 아니면 앞자는 문제에서 보면 관리번호인데 원래는 필드명이 띄어쓰기 안 된 거예요. 관리번호 이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예제를 들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를 띄워놓고 제가 캡처를 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참조시키려는 그 필드명의 뭐 띄어쓰기나 그런 것들이 안 맞게 되면은 다음에 있는 이 보고서 자체가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열리지가 않게 되면은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함수 들어가는 부분이 뒤에 보고서까지가 연관이 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를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함수를 풀어서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부분이 차후 여러분들이 보고서 쪽에 사용되는 필드라면요 반드시 해당 함수에 대한 부분을 꼭 풀어야 되고요. 만약에 풀지를 못하게 되면은 임시방편으로 이 선택 쿼리를 만들 때, 그러니까 얘를 만들 때 이 해당 필드 대신에 다른 의미의 필드를 대체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구분 같은 경우 다시 여기서 써지죠. 근데 내가 이 구분을 못 풀었어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관리 번호가 있으면 이 관리 번호를 한 번 그냥 더 넣으세요. 일단 자리 매꿈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뒤에서 보고서에서 내가 열 수나 있고 아니면 그냥 보고서에서 감점을 받더라도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를 제작할 때도 임시 매콤한 필드를 넣어가지고 보고서 자체가 안 열리는, 즉 0점이 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보고서가 열리기라도 한다 그러면 단 1점이라도 점수를 주지만은 애초에 보고서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되면 0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구분이라던가 물류 처리비 같은, 여기 구분하고 물류 처리비 같은 이 해당하는 필드가 뒤에 보고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참조를 당하게 된다면 일단은 못 푼다 하더라도 다른 필드로, 옆에 있던 아무 필드라도 대체해서 자리라도 메꿔라 라는 게 하나의 팁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조인 쿼리 또는 매개 변수 쿼리 문제인데, 현재는 매개 변수는 안 나오고 조인 쿼리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3번 문제를 보면 읽다 보면은 테이블 조인이 있어요. 이렇게 조인이 일종의 이제 여기 우리가 조인을 시키게 되면은 요 선이 있게 나오는데요, 요 선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반드시 요렇게 선택이 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도 두 테이블의 조인의 필드가 일자한 행만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선을 구분선을 여기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게 선택되는지를 보시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단가가 50만원 이상이고 할인율이 10% 이하래요. 뭐뭐 이고면 엔드 조건이죠. 그래서 엔드 조건일 때는 조건은 이렇게 나란히, 지금 제가 체크한 것처럼 조건은 나란히 작성하시는 거고, 5할 조건일 때는 한 행을 띄우고 작성하듯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 이하인데 여기서도 10% 부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10% 대신에 0.1로 이렇게 소수점으로 계산해서 조건식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쿼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정합니다. 쿼리 이름, 구매 요청 관리 현황 분석이라는 거를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재를 해주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필드로 테이블을 조인하기. 그래서 문제에서도 보면 구매처 번호를 기준으로 관계 설정이라 나오는데, 제대로 앞에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이걸 사용자가 다시 이거를 조인을 시키는 일은 없어요. 다만 확인을, 라인을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얘만 확인을 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다음 명시된 조건, 엔드 조건인지 5할 조건인지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렬을 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다 끝나면 이 출력 형태와 내가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조건을 했다 그러면 출력 형태도 똑같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네 번째는요, 폼 작성인데요. 출제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 폼을 출력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명령 단추를 작성해서 보고서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공통상으로 보면 우선은 폼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폼 이름, 구매 요청 관리 현황이란 폼, 요 그대로 폼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머리글 영역의 콤보 상자를 바꾸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처음부터 콤보 상자가 아니라 일종의 텍스트 상자로 나올 거예요. 얘를 콤보 상자로 바꿔주시고, 문제에서 보면은 본문에 이 관리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이라고 나옵니다. 연결. 그래서 콤보 상자를 바꾸고 연결까지를 제대로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레이블의 개수나 위치, 이 레이블의 개수, 즉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풀게 되면 하이펌부터 만들게 될 텐데요. 하이펌에 들어가는 요 이제 레이블 하나, 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개가 잘 들어가는지 보셔야 되고, 위치, 글자에 대한 정렬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위치가 정렬이거든요. 보통 정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얼마나 띄웠고, 이런 것들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고를 삽입하고 속성을 지정을 했는지, 이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로고를 집어넣고 반드시 이 속성, 즉 특수효과를 꼭 줬는지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령 단추 또는 메시지 폼 작성을 했는지, 단순히 이것만 폼만 작성하면 안 되고요. 출제용이 지금처럼 두 가지가 나온다 했잖아요. 메시지 폼하고 명령 단추하고. 그래서 메시지 폼이면 이 메시지 폼을 따로 내가 만들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명령 단추를 작성했는지, 차후에 보면 명령 단추에서 이렇게 단추 하나가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만들었는지를 또 보셔야 되고요. 그게 일단 공통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상자에서 콤보 상자로 바꾼 다음에 콤보 상자를 눌렀을 때 이 사진과 같이 얘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콤보 상자만 눌러놓고 보통 이 첫 번째 데이터만 뜨시면 안 돼요. 제대로 연결됐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데이터까지 쫙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속성 시트 쪽에서 데이터 부분에서 합니다. 컨트롤 원본, 행 원본, 행 원본 유형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폼 작성 때 메시지 폼 같은 경우는 그 메시지 폼 출력은 폼 경우, 그러니까 메시지 폼 출력 폼 같은 경우 하이 폼을 먼저 제작한 다음에 원래 있던 본 폼을 먼저 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구매 요청 관리를 먼저 이만큼을 작성을 해놓고 다시 이 큰 틀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하이 폼 먼저, 그 다음에 뒤에는 본 폼을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령 단추, 우리가 보통 명령 단추 하게 되면 보고서를 열게끔 하는 게 이제 명령 단추 폼인데요. 이 명령 단추 보고서 요 단추 같은 경우는요, 폼을 먼저 제작하시게 되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 4번 문제 폼 작성을 나중에 하시고요, 뒤쪽에 보고서 작성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폼 제작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려요. 그래야 우리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보고서로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명령 단추가 나왔을 때는 보통 뒤에 있는 보고서부터 먼저 문제를 풀고 다시 폼 쪽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명령 단추를 제작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디자인 탭에서 여기서 단추를 고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이제 명령 단추인데요. 이 단추를 고를 때 이 자세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얘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작업이 조금 편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디자인 탭에서 누르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자세히라는 버튼이 하나가 이렇게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화살표식으로 나와요. 걔를 눌렀을 때 컨트롤 마우스 사용에다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추를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보고서 작업에 보고서 열기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차로에 커말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매크로 함수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프로시저,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보고서를 띄울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여기서는 굳이 프로시저라는 걸 안 쓰고 매크로 함수로도 구현이 되기 때문에요.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물론 프로시저로 쓸 수 있는 분들은 프로시저로 해서 열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틀린 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서 작업인데요. 보고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많죠. 보고서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정하고 제목 서식을 명시된 형태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이름이면 구매 요청 관리하는 보고서죠. 이것이 정확하게 내가 보고서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 서식, 궁서 24 굵게 밑줄의 가운데 맞춤을 정확하게 제목에다가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룹화라던가 정렬, 조건부 서식 지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선 지금 그룹화라고 하게 되면 구분이 지금 그룹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렬,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엑셀에 있는 조건부 서식과 다르게 앞에 우리가 넣은 등호를 생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조시키는 필드명 같은 경우는 앞뒤로 대괄호로 감싸주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해당하는 그 조건부 서식이 날짜와 시간 쪽의 개념이다 그러면 앞뒤로 샵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필드의 개수 및 순서가 출력 형태와 동일한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드의 개수면은 이런 개수들 있죠. 이런 개수를 확인하셔야 되고, 순서가 맞는지를 보셔야 되고, 순서가 안 맞을 때는 이 필드들을 이런 식으로 옮기면서 출력 형태랑 똑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지정된 함수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함수라 그러면 데이터 시리얼이고요. 썸이라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내가 정확하게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바닥글에 계산식이 안 보이면 0점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바닥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합계, 총합계 있죠. 이런 것들이 계산식이 안 보이게 되면은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보고서 같은 경우는 1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1페이지란 기준이 세로 방향으로 한 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로 방향으로 한 페이지를 넘어갈 경우는 0점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페이지 내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업에서 또 보시면 여기 데이트 시리얼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요. 이 데이트 시리얼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여기 표시, 이 날짜가 시험을 봤던 그 오늘 당일의 날짜가 아마 표시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요. 카운트 함수가 여기서 출제가 되는데 카운트 함수를 출제를 하게 되면 항상 아래와 같이 이렇게 는 카운트 괄호 열고 에스테리스크 괄호 닫고 에스테리스크가 별이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개수가 구해줄 겁니다. 다음 카운트 함수 외로는 썸이라던가 avg, average 함수가 출제가 되고요. 자, 문제에서 또 보면 그 조건문서식 중에서 진료 일자가 2019년 2월 4일 이후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에서 뭐 이후, 이전, 후, 전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부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전 같은 경우는 이하부를 쓰고요. 이후 같은 경우는 이상이라는 부를 쓰고요. 전 같은 경우는 미만부, 후는 초과부를 씁니다. 그래서 날짜나 시간의 같은 경우, 조건문서식 같은 경우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앞뒤로 샵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조건식을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샵 2019-02-04 샵 이런 식으로 앞뒤로 샵이 들어가야 우리가 조건문서식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작업에서 또 우리가 이걸 디자인부를 제가 해놓고 옆에는 출력 형태를 같이 참조했는데요. 이 가로너비가 있어요. 이 가로너비 하실 때 저는 14에서 16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 보고서도 막 틀어지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가로너비는 14에서 16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 간격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최대한 세로 간격은 해주시게 되면은 최대한 간격을 붙여주세요. 여기도 보면은 간격이 거의 없죠. 여기도 보면 그래서 이 간격을 많이 남기게 되면 A4 용지 한 장이 넘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다 완성하시고 간격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구분선 있습니다. 페이지 머리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환자 구분 바닥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구분선이 나오는데 이 구분선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굵죠? 그래서 굵게 처리해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필드명, 환자 구분 진료 코드 이 부분이 여기 부분하고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뭐 초진 이런 것들은 여기 환자 구분 머리글이고요. 건수, 그 다음에 총 건수 이런 것들이 다 얘네들입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글자를 굵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고정적으로 페이지 바닥글은 높이를 0으로 하셔야 됩니다. 항상 시험에서는 페이지 바닥글은 쓰이지가 않기 때문에 페이지 바닥글은 항상 높이는 0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모든 보고서 작업이 끝나게 되면요, 인쇄 미리 보기. 그래서 이쪽에서 보고서가 열리면은 이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하셔가지고 A4 용지 기준에 세로로 넘치는지 확인하시고요. 넘치게 되면은 다시 요렇게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레이블 보고서 작업인데요. 이 레이블 보고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레이블 보고서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반복되는 얘기죠. 항상 오타 탈자 없이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필드의 순서와 배치, 얘네들이 지금 필드죠. 필드 순서와 배치를 반드시 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꼴, 굴림 10포인트 중간 검정이라는 게 있죠. 이 글꼴을 정확하게 지정하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그 가로 방향으로 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넘게 되면 역시 이것도 0점 나오고요. 열 개수가 정확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열, 가로로는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나중에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도 가로로 3개가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일단 계산식, 뭐 여기서도 보면 함수, 리플레스 같은 걸 써가지고 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지금 계산식 함수가 들어갈 때 역시 이것도 정확하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출력 형태일 경우에만 이 점수가 부여가 되는 거고요. 출력 형태와 다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줄바꿈 같은 게 있었다. 글자 휴진일이 금토인데 금, 컴마, 토 이렇게 내려갔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0점 처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줄바꿈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레이블 보고서 작업을 하실 때는 우리가 만들기 쪽에서 레이블을 누르게끔 돼 있는데요.
그래서 레이블 보고서 작성할 때는 만들기 탭에 레이블 보고서 마법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에서는요, 여기 제품 번호가 A12831호로 고정 출제가 돼요. 다른 제품 번호가 출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는 A12831호로 고정 출제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너비가 너무 넓어요. 우리가 데이터는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나는데 우리가 불필요한 이 가로 여백이 있죠. 그래서 이 가로 여백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4 용지에 우리가 가로가 한 페이지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요, 가로 너비는 지금 문제처럼 보면 거의 6에서 7 정도 사이가 되는데 거의 6에 가깝죠. 그래서 가로 너비는 뭐 최대는 7까지, 그래서 6, 7 사이를 권장하고요. 이 세로 높이가 있어요. 요 높이는 1에서 2 사이를 권장합니다.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레이블 보고서가 많이 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보고서가 다 완성이 되게 되면 역시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인쇄 미리 보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 출력 형태처럼 가로로 하나, 둘, 세 개의 열이 있는지 이 열 개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줄바꿈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출력 형태를 다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겨야 정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줄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죠. 다 글자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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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도 여기에 마지막 출력 형태인데 인쇄미를 봤을 때 이렇게 글자가 줄바꿈 되는 것이 없게끔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4 용지 기준으로 가로로 넘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넘칠 시 다시 전에 있었던 이 디자인 보기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ITQ 액세스 시험 응시하실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강의를 보시고 여러분들 시험 응시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